잘 자라지 않던 고추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페트병을 묻어주고 영양제를 뿌리 주변에 관수해 준 결과 지금 노랗던 잎도 진한 초록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추와 꽃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뿌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뿌리 쪽에 이 영양제를 관수를 해주셔갖고 뿌리가 잘 나오도록 충분한 물과 영양제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뿌리가 좋지 않았는데 요것도 이제 뿌리를 왕성하게 내리고 겨순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꽃도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나오고 겨순이 나오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뜻이고 뿌리가 제대로 내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추를 키우실 때 이렇게 초반에 병해충이나 뭐 냉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고추가 잘 자라지 못했을 때 이 고추는 초반에 달팽이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나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냥 두시지 마시고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같이 영양제를 물에 녹이셔서 하시던지 아니면 막걸리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요거 막걸리 한 컵이랑 그 다음에 쌀뜨물 아니면 맹물도 괜찮습니다. 맹물 1.8리터에다가 요 설탕 한 컵이나 반 컵 정도 넣으시고 하루 정도 따뜻한 곳에 발효를 시키시면은 요게 굉장히 좋은 그 질소질 비료가 됩니다. 즉 이런 작물에게는 질소질 비료가 아무래도 초반에는 필요해요. 따라서 집에 만약에 비료가 없으시면은 쌀뜨물이랑 요 설탕 한 컵 정도 넣으셔가지고 뭐 괜찮으시면 이런 막걸리라도 넣어주시면은 이게 질소 비료가 됩니다. 요소 비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옆 잎을 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랗던 잎도 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설탕의 효과인데요. 설탕만 잘 주셔도 수세를 회복시키실 수가 있어요. 요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관주를 해주었어요. 뿌리 주변에다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여기다가 충분히 물을 뿌려줬거든요. 만들어준 것을요. 이렇게 이런 막걸리나 이런 미생물을 직접 발효해서 주시면은 그만큼 회복이 빠르고요. 뿌리를 왕성하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추 모종을 심고 고추 모종이 너무 늙은 그런 고추 모종을 심었거나 병해충 때문에 아니면 냉해 때문에 성장이 더디고 꽃만 피고 열매만 맺고 크지 않을 때는 꼭 이럴 때는 이것을 잘라 주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자잘한 이런 꽃들을 무조건 잘라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라 주셔야지 얘네들이 뿌리를 뻗고 그다음에 수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얘네도 종족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초반부터 이런 꽃과 이런 겨순들을 제거를 해주셔야지 얘도 수세를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고추가 이게 키가 작고 좀 자라는 게 더디다 싶으시면은 보통은 방아다리에 있는 꽃을 그리고 겨순을 제거를 하지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작물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여기는 꽃과 방아다리에 있는 이런 열매들과 그리고 겨순을 초반부터 제거를 해주셔야지 얘도 뿌리를 뻗고 다시 정상적으로 다른 옆에 있는 그런 고추들과 같이 아주 크게 잘 자라게 됩니다. 또 제가 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지금 수세를 회복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열매를 달아주시면은 얘는 열매를 키우려고 하지 더 이상 크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방아대에 있는 고추를 따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분지에 달려있는 고추도 따주셔야지 얘가 아무래도 다른 정상적으로 자라는 그런 고추와 같이 잘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요 방아다린 고추를 일찍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겨순도 일찍 제거하는 게 아닌데 요런 이제 좀 성장이 더딘 그런 고추들은 요렇게 처음부터 고추와 꽃을 따주셔야지 정상적으로 고추가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고추와 꽃은 겨순은 일찍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꽃과 그리고 겨순을 좀 일찌감치 제거를 해줘서 정상적으로 좀 더 빨리 키우는 쪽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열매를 달면 아무래도 성장이 더디니까 다른 고추와 여기 있는 정상적으로 자라는 고추와 달리 얘가 이제 열매를 달게 되면 작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런 고추들은 일찍 이런 고추와 꽃과 겨순을 제거를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고추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이렇게 첫 번째 방아다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5분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를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추와 겨순을 빨리 제거를 해버리면은 이
절간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지고 너무 크기만 하고 초반부터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방아다리에 달아주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지 그 다음까지 고추가 주렁주렁 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고추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고추가 잘 자란다고 하면은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는 한 두 번째 분지에 이제 열매가 맺힐 때, 꽃이 필 때 그때쯤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겨순도 마찬가지로 한 요 정도 한 뼘 정도 자랐을 때 그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되었을 때 지금 제거를 하였어요. 이렇게 늦게 제거를 하시면은 이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잎이기 때문에 이 작물 생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쌀뜨물 영양제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2리터 통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10리터 통으로 요거의 5배 정도로 계산하셔서 이제 만드셔도 돼요. 쌀뜨물이나 냉물로 하셔도 되고요. 이런 막걸리나 아니면은 요거트 같은 걸로 하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미생물 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스트도 되고요.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에다가 설탕을 한 컵을 넣습니다. 설탕을 주시게 되면은 요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물 생장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소가 없으신 분들은 요 설탕을 발효시켜서 한번 줘보세요. 발효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 막걸리를 한 반 컵이나 한 컵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막걸리를 부어주세요. 만약에 복합비료가 있으시면은 복합비료를 요 밥숟가락으로 한 수저 약 10에서 15g 정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복합비료까지 넣어주시면은 요게 하루 정도면은 금세 이제 발효가 돼서 요것과 같이 발효가 왕성하게 됩니다. 여기는 쌀뜨물 8리터랑 설탕 1컵, 그다음 복합비료 제가 10g 정도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밑에 비료가 있는데 하루 정도면은 금세 이제 발효가 완성이 돼요. 따뜻한 곳에 넣으시면요. 요즘엔 따뜻하기 때문에 발효가 잘 됩니다.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하루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쌀뜨물 막걸리 액비가 만들어졌습니다. 물과 1대1이나 1대3 정도 해서 이렇게 작물에게 충분히 뿌리가 젖도록 관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일주일 간격으로 해주셔도 되겠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한 2, 3일 간격으로 이런 액비를 만들어서 작물 주변, 뿌리 주변에 흠뻑 뿌려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페트병을 이용해서 페트병에다가 넣어주시고 작물 주변에다도 뿌려주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작물이 금세 잘 자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꽃과 겹순과 열매는 초반부터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고추들은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이렇게 누렇던 잎도 금세 파릇파릇해지고 잘 자라주게 됩니다. 집에 영양제가 있으시면은 영양제를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용량에 맞게 따라주셔서 영양제를 페트병에 넣으시고 작물 주변에 이렇게 영양제를 뿌려주세요. 집에 영양제가 있으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이런 영양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집중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고추에게 뿌려주세요. 그러면 아마 이게 한 일주일 정도면은 금세 회복을 해서 누렇던 잎도 파릇파릇하게 아주 건강하게 다시 잘 자라줄 것입니다. 그냥 두시면은 잘 크지 않아요. 뿌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잘 크지 않습니다. 뿌리가 잘 뻗도록 여기는 나오고 있는 이런 고추 꽃과 그 다음에 열매는 꼭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성장을 더 빨리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좋지 않던 수세도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